네, 248쪽 용의물건 가겠습니다. 네, 용의물건 세 가지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각각 하나씩 나온다 가정해 두시고요. 먼저 지상권 248쪽에 279조. 자, 지상권 내용 나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작되는 단어가 지상권자라고 나오죠. 지상권자는 그 다음에 누구 토지를, 네, 지상권자 을이 누구 토지를, 갑 토지가 나오네요. 그럼 갑 토지에다가 이제 뭘 하는가 보니까 갑 토지에다가 거기다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뭐하거나 신축하거나, 두 번째 공작물을 뭐하거나 설치하거나, 광고탑 같은 거, 또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심는다, 식재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겠죠. 이런 목적 때문에 자, 그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이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네, 사용하는 뭐다 권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상권자가 그저 첫 번째, 두 번째 누구 토지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토지를 뭐하는 권리가 있다. 사용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끝에 이 권리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 권리가 채권일까 물권일까 뭐란 얘기예요. 권리가. 이거는 무슨 권이 아니고 채권이 아니고 뭐다. 물권이라는 사실. 그럼 이 물권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물권이니까. 물권은 오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권이기 때문에 이건 첫 번째 뭐냐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사항이다? 등기사항입니다. 채권은 무슨 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전 전부 다 등기사항이야. 또 물권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물권적 뭐가 나온다? 청구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조도 준용하고, 다 준용해요. 여기는 몇 조 준용하고, 이것도 준용하고, 이것도 준용합니다. 213조를 준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상권 가지고 점유 내놔할 수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용한다는 게 점유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고? 그러니까 점유하니까 당연히 뭐도 있는 거야. 204조도 있고 몇 조도 있고. 204조는 뭐에 가는 거예요?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이거는 지상권 반환, 지상권 방해 제거 다 있다는 얘기예요. 213조를 준용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점유를 하니까. 뭐 하니까? 점유하니까. 그래서 물권이므로 물청 있고, 또 점유권 물청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다 있다는 얘기예요. 또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지상권 양도할 때, 뭐 할 때? 지상권 양도할 때 주인의 동의 맡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갑의 동의 맡을 이유가 없다. 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물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어디서? 물권은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한 거고, 또 누가 침해했으면 물청 두가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지고? 지상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가지고도? 네. 근데 이 보시면 물건인데 전면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여기 건물 신축, 공작물 설치, 수목 있죠.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을 해보세요. 이걸 지상물이라고 해야 돼요? 부속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응? 구별하십니다. 이건 무슨 물이 아니고 뭐다? 지상물. 그러니까 지상물 처리 문제가 나중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상물 처리 문제가 있겠죠. 그럼 출발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조문에 지료를 지급하라는 말이 없어. 무슨 말이 없어요?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데 공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료 지급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 그래서 249쪽에 5번 지료 지급 별표하세요. 지료 지급, 토지 사용료를 얘기하는 토지 사용료. 요소가 아니죠.
따라서 꼭 유상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뭐도 좋다? 무상도 좋다는 얘기예요. 단 만약에 치료 지급은 뭐가 아니지만 요소가 아니니까 뭐도 좋고 무상도 좋고 뭐도 좋다는 얘기예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치료직을 약속한 경우, 만약에 뭘 했다면, 유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치료, 그죠? 발생하는 게 첫 번째 뭐가 발생할까? 토지 사용료 증감,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경제 사정 변동에 따라 치료를 뭐 해달라? 증액 또는 감액 요구하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치료 증감 청구권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이 청구권은 자 선택해 봅시다. 청구권일까? 아니면 형성권일까? 청구권은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있는 게 청구권이고 형성권은 상대방이 yes, no 선택권이 없어. 선택하세요. 네? 아니야. 무슨 권이라고? 오늘 잘 촉이 안 맞네. 네? 자, 증액 청구를 했어요. 자, 기준되는 것보다 100%를 증액해달래요. 몇 프로를 갖다요? 증액 청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왜 100%냐? 나 인정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법원에 한번 따져보자. 100%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소재기했어. 그래서 시점 때 법원에서 판결했어. 100%는 좀 과하고 60%가 맞다. 몇 프로? 자, 그럼 60% 증액 효과는 네? 60% 증액 효과는 판결, 확정, 그때부터다. 혹시 이르면 누가 웃고 누가 열받을까? 주인이 갑이고 을이 지상권자야. 누가 열받을까? 얘가 웃겠지. 갑이 신경이 날 거라고. 언제부터라면? 그때부터라면. 근데 그러면 소재기 시부터다. 그러면 네? 자, 갑, 을 있습니다. 자, 을은 반쯤 웃어. 갑은 그래도 얘가 신경이 나. 그죠? 그러면 증액 청구 시부터다. 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웃고? 네? 갑이 웃고 누가 기분 나빠요? 그죠? 어느 게 맞는 걸까? 증액 효력. 60% 증액 효력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그때부터다, 소재기 시부터다, 증액 청구 시부터다. 응? 네? 길이 아니지. 이때부터지. 이걸 이때나 이때 하게 되면요. 일단 개기고 볼 일이야. 왜? 그동안 증액 효력이 생겨 안 생겨? 아니 지금 비기면 어차피 개기면 만약에 언제부터라면 이렇게 하면 개겨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뭐야? 증액 효력이 안 생기잖아. 유리한 거야. 안 돼요. 증액 효력은 언제부터다? 증액 청구 시. 물론 100%는 아니에요. 올려달라 했을 때 다툼이 있어가지고 법원했더니 판결이 뭐야? 너무 과하다. 조금 더 올려야 된다 해가지고 효력은 언제부터야? 판결 그때부터도 아니고 소제기부터 아니고 뭐다? 증액 청구 시. 이유는 무슨 권이니까? 일방적으로 때리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언제부터가 아니고 소제기도 아니고 뭐다?
청구했을 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건이 아니고 소유권이 아니고 형성권. 월세 올려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너무 과하다. 뭐가 과해? 맞지. 소재기 판결 언제부터 증액되는 거예요? 청구시. 뭐 많고 적은 가지고 다툼이 있겠지. 그럼 증액은 언제부터다? 청구시. 됐어요? 무슨 권? 형성권. 네,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약속된 치료를 안 내네. 그래서 2년을 만약에 뭐 하면 2년분에 뭐 하게 되면 달하게 되면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만하라. 답이 뭐야? 지상권 소멸 청구 들어가. 뭐 들어간다고요? 지상권 소멸 뭐 들어간다? 청구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치료 가지고 조문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없지만 치료 지급이란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유상 무상 다 가능한데 만약에 뭐 했으면 약속했으면 치료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치료 지급은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기로 했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8쪽 맨 밑에 줄침 부분. 기존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이 뭐 하더라도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지상권의 본체는 토지 사용이 본체죠.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위에 뭐가 이런 것들이 건물이 날아갔어. 그럼 지상권 날아가는 건 아니지. 다시 뭐 하면 돼? 거기다 건물 지으면 되지. 지상물이 뭐 했다 해서 소멸했다 해서 지상권 날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다음에 넘겨볼까요? 자, 250쪽 갑니다. 지상권 무슨 기간? 존속기간. 이 존속기간은 280조하고 281조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281조를 보게 되면 1화 계약으로 지상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전조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죠. 무슨 기간이요? 네, 기간. 최단 존속기간. 최단기라고 해요. 뭐라 한다? 최단. 네, 존속기간이 있어요. 법이 정한 기간이 있거든요. 이 존속기간보다 단이 뭘까? 단축. 하면 요 존속기간까지 연장시켜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요? 존속기간이 280조에 가면 기준이 있어요. 30년, 15년, 5년.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존속기간 30년, 15년, 5년 그 기간보다 뭐 하면 단축하면 이 기간까지 뭐 한다? 연장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기 수목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네? 30년이야.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계약기간을 몇 년 정했다? 15년 정했다. 그럼 15년이니까 30년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30년보다 짧게 정했죠. 그러니까 몇 년이다? 30년 연장시켜주겠다. 자, 한 번 더. 25년 약정했어요. 25년이니까 30년이니까 짧게 정했으니까. 근데 100년 정했네요. 100년 정했어. 100년이니까 30년이니까 한 요 기간보다 단축하면 연장한다고 그랬지.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아셨어요? 그럼 한 500년 적을까요? 500년일까? 30년일까? 네, 500년. 그래서 최단 존속기간은 그래서 이제 영구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기간? 최단 존속기간. 그래서 빌려 쓰는 사람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251쪽 2번의 니은 지상권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뭐한다? 허용됩니다. 그래서 최단기만 있어요. 약정이 있든 없든 전부 다 뭐예요?
최단기, 최단기. 다음 251쪽 밑에 283조 체킹하시고요.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빌려 써가지고 여기 건물을 지었거나 또는 공작물, 수목 있죠? 이게 지상물이에요? 부속물이에요? 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뭐가 끝났다? 계약 끝나면 지상물이 현존할 거 아니에요? 저 들고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뭐가 되면 이 최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지상물은 현존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을이. 한 번만 더 갱신해 달라. 자, 갱신 청구권 던지면 갑 동의 없이 갱신될까요? 갑이 예스 해지 갱신될까요? 네, 그러면 갱신 청구권 던지면 갑이 뭐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갱신 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이거는 청구권일까 형성권일까 하는 얘기죠. 뭐로 대답해야 될 때는 뭐가 아니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 자, 예스 하더라도 역시 하게 기간은 똑같이 이루어갑니다. 무슨 기간으로? 최단 존속 기간 갑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무조건 최단기야. 기간 물어보면. 근데 만약에 이제 노하게 되면 갖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러면 지상물 사세요. 지상물 뭐예요? 네, 매수 청구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청구가 들어가면 갑이 yes, no 이걸 선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매수권은 네,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걸까?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 걸까? 뭐가 아니고 형성권. 그래서 283조 가지고 갱신 청구권 해서 설정자가 yes, no 할 수 있고 no 했을 때 지상물 매수권 들어가면 저쪽은 yes, no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구권인지 무슨 권인지 형성권인지 조심할 것. 그래서 1차적 갱해서 서쪽에서 no 하면 2차적 지상물 매수 들어갑니다. 바로 못 들어가요. 한번 뭐 던져서 갱 던져서 yes 하면 그대로 가고 no 했을 때 들어가는 게 뭐다? 지상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 조심할 것.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갱신 청구권은 무슨 권이 아니고 형성권이 아니고 뭐다? 청구권이고. 네. 다음 편 넘기시면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 됩니다. 자, 밑에 가로 1번에 3번 체킹하시고 점유권 기초라는 물청 플러스 지상권 기초라는 물청 있었죠? 다음 우측에 253페이지에 자,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뭐 있다고요? 자,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자, 니은 체킹. 지료 지급을 만약에 등기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갑하고 을하고 하면서 지료 주기로 지료 지급 약속은 했는데 뭐 했는데? 자, 뭘 하지 않았으면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을이 지상권을 누구한테 양도한다? 병한테 양도를 해. 그러면 갑은 지료를 누구한테만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만? 못 받아 달라면 안 돼. 뭘 하지 않아서?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자기들끼리만 얘기해야 되지. 지상권 양도 받은 사람한테 뭐 하면 된다? 지료 달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요걸 뭐 하는 게 좋아요? 등기를 해놓으면 누구한테? 달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료를 뭐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당사자만 얘기하고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고, 지위를 뭐 해놓고 등기하면 당연히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자, 그거 니은 하나 체킹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그 288조가 나왔어요. 몇 조요?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의 건물 수목 저당권 목적인 때 전저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자, 가로 묶으세요. 상당한 기간. 작년에 이걸 즉시 그랬어요. 즉시가 아니고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 경감으로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것. 즉시가 아니고 뭐다? 상당한 기간. 다음 넘기시고요. 254쪽 286조 증감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청구는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증액청구, 소재기, 판결 있었죠. 증액청구, 소재기, 판결. 언제 효력이 생겨요? 증액청구 시. 그 많고 적음만 다툼 있는 거지, 증액 효과는 언제? 청구 시 발생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우측하셔서, 자, 거기 255쪽 가시면은 1번, 2번 있죠. 그 2번 체킹하시면 거기 설정자 지상물 매수 청구도 있고요. 또 지상권자 아까 봤었어요? 안 봤었어요? 봤었죠? 그러니까 누구도 있다는 거. 주인도 내가 사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있고, 설정자도 지상물 매수권이 있고, 누구도 지상권자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상청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뭐는 안 될까? 필, 요 비는 안 된다는 거.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256조 6번 구분 지상권 옆에다가 일반 지상권 적으세요. 무슨 지상권이요? 자, 지금 여기 일반 지상권이죠. 그러면 구분 지상권하고 일반 지상권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갑이 토지를 지표 중심으로, 뭐 중심으로? 지표가 있고 허공이 있고 땅속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 지상권은 효력이 어떻게 미칠까? 일반 지상권을 보통 설정하게 되면, 네? 다 미쳐. 어디도 미치고, 아니 어디도 미치고, 지표에도 미치고, 어디도 미치고, 허공도 미치고, 다 미치는 거예요. 무슨 지상권은? 근데 이제 이 구분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은? 이게 허공하고 땅속만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는 아니고. 이 지표가 이건 아니야. 지표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어디만? 허공하고 이 땅속 빌려주는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요? 허공하고 어디요? 이 땅속 빌려주는 경우가 구분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나무는 어디다 심어요? 나무 수목은 여기다 심어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안 될 거다 그러면? 구분 지상권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는 안 돼. 일반 지상권은 모두 가능한데 수목되는데, 여기는 수목 들어가면 안 돼. 아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케이블카 남의 토지 통과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 구분 지상권 설정해야 돼. 또 땅속에다가 여러분도 혹시 지하상가 짓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의 전철 딱 들어가면 남의 토지 통과할 거야 막. 전부 다 구분 지상권 설정되어 있을 거라고.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래서 일반 지상권은 지표, 허공, 땅속 다 효력에 미치는데, 무슨 지상권은? 지표가 아니고 뭐다? 허공과 뭐다? 땅속.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
2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2층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설정하자. 뭐 설정하자? 여기다 내가 증축해 줄 테니까, 뭐 해줄 테니까. 중축하겠다, 이렇게. 에? 그래서 내가 싹 건물을 뭐 하겠다? 예쁘게 뭐 하겠다? 해주겠다. 대신 여기서 나온 뭡니까? 수익의 뭐 30%를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설정받아서? 중축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분 이상을 때 절대 뭐가 안 된다는 거, 지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줄거놨어요, 지금. 뭐는 안 된다는 거. 수목수는 안 되죠. 허공에다 나무를 심자, 땅속에다 나무 심자 할 수는 없다는 거. 됐죠? 네. 그 다음에 분묘기 직권은 생략하고요. 자, 258쪽 가겠습니다. 반드시 나오는 거.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일단 종류가 두 가지.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한다. 법지는 두 가지가 있다. 어디서 인정하는 것? 법률 조문에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하고 조문에는 없고 어디서 인정하는 것? 네, 관습법. 조문에 없습니다. 결국 판례에서 확인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법률 법지. 무슨 법지? 법률 법지와 관습법 법지. 그럼 여기 366조는 법률 법지예요? 관습법 법지예요? 네, 조문에 있는 법정지상권이겠죠? 자, 그럼 여기 타이틀 제목이 민법 366조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자, 366조 저당물 경매로 토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 대해서? 건물 소유에 대해서 지상권을 뭐한 것으로 본다?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 사용료는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뭐한다? 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뭐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다. 뭐 없었다? 토지 건물은 뭐였다? 같았다. 세 번째는 토지 건물이 뭐하다? 다르다.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설정 당시?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세 가지를 기억해내세요.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 건물은 뭐였다? 같았다. 토지 건물이 뭐하다? 다르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건물이 뭐가 돼서? 신축돼서. 뭐가 돼서? 신축했습니다. 그럼 나도 신축했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뭐로 넘어갔다? 경매로 넘어갔다. 그죠? 여기도 같아가지고 경매로 넘어갔다. 그죠? 세 번째도 뭐죠? 이래서 해서 경매로 넘어갔다. 예? 그죠? 그러면 그 366조를 보게 되면, 몇 조 보게 되면? 자, 저당물. 그러니까 여기 토지죠, 토지. 토지가 전부 다 경매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 조문을 여기다 다 대입하면, 여기도 뭐가 있는 거고, 여기도 뭐가 있는 거고, 다 있다는 얘기죠. 달라진다면, 아니, 조문만 본다면, 다 인정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차피 다 달라질 거 아니야? 근데 다 인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세요? 그 저당물 그 경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법지가 있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 손 피시고 X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같았다, 달랐다. 그럼 여기서 법치 인정하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가장 그림이 예쁜데. 네, 여기만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여기 인정 안 합니다. 여기도 인정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요때만 뭘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합니다. 아셨어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때만 인정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 258쪽 성립요건의 기억 딱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뭐 할 것? 존재할 것. 거기 첫 번째 있죠. 건물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뭐가 되노? 설정되노. 신축된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옆에다 암호 쓰세요. 뭘까요? 뭐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네. 그죠? 그래서 뭘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 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 다음 우측 갑니다. 니은. 제가 다른 데 왜 줄을 안 쳐놨을까? 가장 먼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란 말이야.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은 막 사이에 들어간 거고. 니은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 할 것? 그러면 이건 오른쪽에다 뭐라고 적으면 될까? 예? 아니 이렇게 적으면 되지. 이렇게 같을 것. 그래야지 뭘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인정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 이제 니은에 A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뭐하면 다른 때는 그 건물에 관해서 이미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영위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건물을 위해서 다시 뭐예요? 법정 지상권 뭐 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보세요. 갑 토지에 누구 토지에 자 지상권을 통해서 그죠? 을이 여기다 건물을 뭐 할 수도 있고요. 신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뭐 무슨 권을 통해서 임차권 통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상권은 등기됩니까? 안 됩니까? 네? 지상권 등기했겠지. 그죠? 자, 임차권이 건물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갑이 여기다 뭐 설정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토지 건물이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경매가 되면 토지가 경매 넘어갔어. 그래서 누가 나타났어요? 병이 나타났어. 누가 나타났어? 건물은 누구 거요? 우리 거지 뭐. 그럼 얘한테는 뭐가 없는 거다.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내용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상권 등기가 뭐보다 빠름으로 여기. 빠르면 저 지상권 가지고 뭐 하면 되고 대항하면 되는 거고 요거 아무것도 등기가 임차권도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족보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대항할 수가 없고 쫓겨난다는 얘기야. 철거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원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다시 뭐 인정할 필요는 없다? 법치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세 군데 다 나오잖아요. 거기. 저당권 관련된 법지가 나오면 이게 X에 해당하는 건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지 여긴지 그것만 딱 결정하란 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건물이 뭐가 돼도 신축되더라도 뭐 인정하지 않는다. 법치 없어. 처음부터 다른 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놀면 되는 거지. 거기다 법치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느 때? 같을 때 법치 인정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설정 당시에 같았어요. 무슨 당시에?
그러니까 설정 당시에 같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았어. 근데 그 역시 팔아먹는 경우도 있어 없어? 건물이 병으로 갔어. 병은 법지가 있을까 없을까? 응? 무슨 당시만 같으면 법지 인정해줘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뭐해도 팔려도 법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B.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뭐하고 있다가 동일서 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뭐하기 전 제3자 팔렸죠? 그럼 건물의 항상 누구는? 제3자는 법정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 법지는 하여튼 무조건 무슨 당시 이 같은 것만 기억해. 아무것도 없거나 다를 때는 절대 뭐 인정하지 말아라. 법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기준 설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성립 시기는 언제? 대금을 다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기준을 잡았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판례를 읽으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잡을 수 있잖아. 저당권 법지는 무슨 당시가 기준이다. 설정 당시 아무것도 없었는지 같았는지 달랐는지 그것만 계속 보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260쪽 이제 관습법상 무슨 지상권? 네. 조문을 아무리 찾아도 조문과 관련된 법지가 없을 때. 그래서 이때 이제 인정한 게 뭐다? 관습법상 뭐다? 법정지상권.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던 토지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소유자가 먼 경우 달라졌을 때 특히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으면 네, 관습법 법지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 철거를 해야 되지. 관습법 법지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토지와 건물이 뭐다? 같아야 됩니다. 무슨 당시? 매매, 기타 그 원인 있죠. 그 매매가 있을 때 토지 건물이 뭐 할 것? 같을 것.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제 시험 문제 260편 니은. 거기서 주로 관습법 법지 내면 니은에서 주로 냅니다. 자, 매매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증여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그죠? 대물 변제, 그죠? 같았다. 강제 경매, 공매, 분할 등으로 각각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비저당권 실현 경매의 경우는 366조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이게 뭐냐면요. 강제 경매. 무슨 경매요? 이 저당권 관련된 건 임의 경매예요. 뭐가 붙은 부동산? 저당권 붙은 부동산이 뭐로 넘어가는 것은 경매 넘어가는 것은 이건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무슨 경매요? 그래서 저당권 붙은 임의 경매는 당연히 이건 당연히 법률 법지죠. 무슨 법죠? 법률 법지라고 저당권 관련된 법률 법지고. 그죠? 강제 경매라는 것이 있죠. 무슨 경매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뭐해서 강제 집행해서 뭐해서요? 강제 집행해서 강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는 뭐다 이거는? 무슨 법 법지다? 관습법 법지입니다. 이 법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관습법 법지입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법률 법지고요. 자, 이제 C번에다 별표하셔야 돼요. 무슨 처분? 환지 처분.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한 경우? 달라진 경우 건물이란 관습법 법지는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환지. 뭐라고요? 환지. 볼까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토지가 만약에 태극만 돼 있다 합시다. 이건 갑 거고요. 이건 을 거예요. 이렇게 농사 지으면 서로 힘들죠. 그죠? 근데 여기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농사 지으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쪼개나? 예?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건 누구한테 주고, 이 갑한테 주고, 이거는 을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때 이 갑한테 관습법 법지를 인정하면, 이거 관습법 법지 인정하게 되면 누가 싫어할까? 아, 나는 무슨 토지를 주는데? 깨끗한 토지인데 이렇게 주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될 때는 환지 처분으로 만약에 토지 건물이 달라지면 뭘 인정하면 안 된다? 인정하면 논리가 안 맞잖아. 빈 토지 주면 너도 무슨 토지 된다? 빈 토지야지. 여기다 관습법 인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환지 됐습니까? 토지 바꾸는 거지 뭐. 그러면 또 환자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어? 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죠? 갑은 무슨 토지를 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을은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겠지 뭐. 그럼 토지가 한 바퀴 돕니다. 토지가 어떻게 돈다? 토지가 어디로 넘어가? 을로 가요. 그죠? 그러면 을로 가서 그죠? 일정 기간 머무른다, 머무르지 않는다? 일정 기간 머무를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토지가 왔으면 뭐도 와야 돼? 돈도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그럼 돈도 아직 한 바퀴 돌죠? 돈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돈도 여기 와서 머물러, 안 머물러요? 뭐만큼? 토지가 뭐만큼, 이만큼 뭐 할 거다?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하고 다시 환매 특약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다시 오는 거예요? 요거 제공하면 이거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머무르는 동안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살짝 지어놨어요. 여기다가 뭘 지어놨다고? 그러면 갑이 이 머물렀다가 돈을 다시 뭐 하면 여기다가 돈을 다시 이렇게 제공하면 모두 다시 돌아와야 돼. 이 토지도 다시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버님 뭐가 있어 여기? 그럼 을이 여기다가 관습법 법지 이거 주장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지? 왜? 빈 토지 그 상태로 와야지. 토지 건물 갖다 환매로 달라졌다 해서 관습법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놈 환자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환매, 환지. 이거는 관습법 법지 원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환지, 환매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을 것? 특약이 없을 것. 자, 그런데 여기 비번이 있죠?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관습법 법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을 뭐로 하지 않고 물권 형태로 하지 않고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채권. 그러면 관습법 법지를 뭐하고? 포기하고 뭐로 간 거예요? 네? 임대차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관습법 법지하고 법률 법지 하나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다음 넘기시고요. 264쪽 지역권 갑니다. 무슨 권? 이 지역권 할 때는 옆에다가 반대 화살표 놔가지고 인여권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무슨 권? 사람 인자 인여권. 지역권을 맞추려면 인여권을 써야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지역권의 반대말은 뭐다? 사람 편익
사람이 여기 토지가 도움을 얻는다 그 얘기예요. 인여권 타인 토지. 지역권 무슨 토지? 타인 토지. 네. 편익을 받는 게 뭘까? 여기는 인여권 할 때 인이 뭐죠? 그러니까 인이니까 여기 뭐다? 사람이 편익을 얻는 거고, 여긴 지죠, 지. 이 지가 바로 뭐냐면 자기 토지. 무슨 토지요? 그래서 통행 지역권. 무슨 지역권? 그래서 토지를 사가지고 하필 맹지를 샀을 때, 뭐 샀을 때? 이 길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한다?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토지가 되고? 자기 토지가 되고, 이게 무슨 토지가 된다? 여기다 뭐가 설정되는 거예요?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전부 일부에다 뭐 설정했다? 지역권 설정한 것입니다. 그 지역권은 반드시 토지가 몇 개? 2개. 그럼 이제 인여권을 보여드릴게요. 인여권은 좀 뒤에 가 있어요. 270쪽 가볼까요? 302조. 무슨 지역권? 어느 지역 주민, 사람들이죠. 집합체 관계로 각자가 타인 토지에 들어가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 채취, 방목 기타 수익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 관습에 의한 본장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자, 여기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이. 그리고 밑에는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뭐 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여기 가면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자, 이거 무슨 토지죠? 이거는 자기 토지 아니죠? 여기 들어가면 자연산 송이버섯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럼 송이버섯을 뭐 해가지고 채취해서 수출해가지고 수익 올리는 행위를 관습처럼 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들어가서 요걸 채취해서 수익하는 현상을 계속 해오고 있죠. 이게 바로 무슨 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다. 그럼 거기 302조에는 자기 토지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지역 주민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뭐를 위해서? 타인 토지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채취할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특수지역권. 그럼 특수지역권은 말만 특수지역권이지 결국은 인여권 성질을 갖죠. 그래서 여기 딱 법적 성질에서 다 안 했어. 딱 줄쳐놨어. 뭐라고? 또 한자까지 집어넣었어. 무슨 권? 사람이 도움을 받는 권리다. 그런 얘기야. 역할한다고 그러죠? 역할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지역권은 말만 뭐일 뿐이지 지역권이지 실질은 무슨 권이다? 인여권이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264쪽 가시면 지역권은 반드시 자기 토지도 있어야 되고 무슨 토지? 그러면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건지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면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다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자,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입니까? 타인 토지입니까? 그래서 요청한 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토지가 무슨 지가 되고 지역권을 승낙한 토지. 이게 타인 토지가 뭐가 된다? 승역지다. 그런 얘기예요.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 막 바꿔서 냅니다. 조심하셔야 돼. 요역지 바꿔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요역지. 그러면 이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일 것. 아시겠어요?
일필지 일부 안 됩니다. 반드시 뭐다? 일필지 전부일 것. 그럼 승역지는? 이건 뭐 전부도 좋고 또는 뭐야? 일부. 다 관계가 없겠죠. 전부 다 무슨 사항일까? 등기 사항이 되겠지. 그럼 이제 자기 토지와 승역지 구별하시면 이제 문제 풀어서 자격이 들어갑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기 토지, 요청한 토지, 승낙한 토지가 무슨 토지? 승역지. 그럼 이제 요역지가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이 뭐가 되는 걸까? 주정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관계요? 주정관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이면 뭐도? 종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주를 갖다가 막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형이 있고 자, 6살 먹은 동생이 있으면 형이 나갈 때는 항상 누구 데리고 나가야 되죠? 손 잡고 가야 되잖아. 그걸 수반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성? 수반성. 데려간다는 얘기죠.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돼. 혼자 가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 네? 안 데리고 왔는데. 수반성 뭐 한다? 배제. 집에 가둬 놓고 혼자 가면 되잖아. 배제. 특이하게 뭐 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어느 날 이 형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동생을 안 돌봅니다. 동생 굉장히 심심해. 자, 동생이 독립해서 밖으로 튀어나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 세 가지 얘기가 292조. 그걸 풀어내집니다. 292조 가지고 주 가면 종 데려간다. 주 갈 때 종 떼어놓고 간다. 세 번째, 주 그대로 두고 종만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세 가지 문장하고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이해가 되면, 납득이 되면 그 조문이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조문이 납득이 안 돼.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듣는 건 잘 듣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뭘 보게 되면 점수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왜? 시험은 듣는 게 아닙니다. 시험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읽는 힘이 있는 힘. 그래서 거기 1항. 종된 지역권은 주된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또는 주된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자기 토지가 팔리면 통행지권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자, 자기 토지를 타인한테 지상권 설정했습니다. 뭐 설정했다? 그럼 지상권 설정받은 사람은 지역권도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권 받았으면 지역권에도 효력이 미쳐 안 미쳐? 미쳐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자,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자기 토지 담보 대출 받으면 가능하잖아. 그러면 저당권 경매가 되면 뭐가 되면? 경락인이 자기 토지 받을 때 지역권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그런 뜻이야. 소유권 자체가 움직이면 가는 거 당연한 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목적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주 가면 뭐 따라온다? 종 수반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두 번째 지문이 뭐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는 그 약정에 의한다. 그걸 딱 색깔 집어넣고 그걸 한번 이해해보라는 얘기야. 자, 조문 하나 볼 때 제가 얘기하죠. 1시간 볼 것. 조문 하나 가지고 1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몇 분이나 앉아있어?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지? 안 돼요.
조문 하나 가지고 다른 약정이 있으면 뭐 이해한다? 약정이 무슨 얘기야? 주 가면 종 따라가는데 무슨 약정이 있으면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어요. 뭐야? 주 갔대 뭐 종, 수반, 배제, 특약, 유예단 얘기야. 지역권, 수반, 배제하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해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너 만약에 나중에 네 토지 팔고 나가면 나 지역권 없는 거다. 맞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야 돼요? 물론 돼 있어야지 합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이 밑에 디귿이야 디귿. 지금 뭐라 씁니까? 지역권의 수반성은 당사자 특약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것 배제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292조 2항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자 분리해서 뭐 하거나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적을 할 수가 없죠. 주가 있는데 종된 지역권을 주된 것부터 뭐 해가지고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응? 안 돼요. 자, 지상권은 저당권 목적이 가능합니다. 뭐 하다고요?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 이유는? 아니, 주 갈 때 종 따라가야 되는데 종된 것을 독립해서 저당권 목적이 돼버리면 뭐가 안 맞아요? 주종관계가 안 맞잖아. 그러면 자기 토지에다가는 뭐 설정할 수 있는데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렇게 가요. 자기 토지 일필지에다는 뭐 설정할 수 있는데 주 아니야 주. 근데 종된 지역권을 따로 독립해서 거기다 뭐 설정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지상권, 전세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 지역권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 거의 292조 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뭐예요? 이제 292조 하도 써먹으니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부정성 가지고 뭐 가지고? 부정성 가지고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취득시효란 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소멸시효. 자, 취득시효, 지역권은 취득시효 할 수도 있고요. 또 뭐야? 지역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득은 쉽게 해주고 소멸은 어렵게 할 겁니다. 뭐는 쉽게 하고요? 소멸은 뭐 한다? 어렵게 합니다. 자, 여기 A, B, C 세 사람이 있고요. 주인이 있어요. 자, A, B, C는 공유입니다. 뭐다? 공유. 각자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A, B, C가 여기다가 통로를 개설해가지고 뭐 개설해가지고 A, B, C가 뭘 개설해서 통로를 직접 개설해서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해서 몇 년 되면 20년, 오랜 세월입니다. 20년 되게 되면 뭐가 완성된다? 취득시효가 뭐가 된다? 완성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그죠?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시효 취득이 가능해. 그러면 갑은 무슨 자로서? 갑은 무슨 자로서?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이게 완성되면 자기도 분리한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시효를? 아니, 취득시효를 중단시켜야 되겠지.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회초리 들고서 뭐 들고서? 회초리 들고서 누구 때렸다? A 때렸어. 또 누구도 때리고
B 때렸어. 근데 한 놈은 도저히 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한테는 못 때렸어. 못 때렸단 말이야. 그러면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예? 이렇게 완성돼서 가서 C가 가서 뭐하면 등기하면 이 A, B도 같이 취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공유자 중 누가 한 사람이 뭐하게 되면 취득하게 되면 누구도 나머지 사람도 뭐한다? 쉽게 뭐한다?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뭐한다면 취득하면 나머지 사람도 뭐한다? 자동으로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이 취득시효 중단 있죠? 네? 이 취득시효 중단은 그러면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취득시효 중단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원에게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걸까요?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박스에 뭐라고 됐습니까? 소유자가 누구한테? 전원에게 뭐 해야 된다? 중단시켜야지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회초리 들고서 다 때려야지 뭐가 된다? 중단되지. 두 사람만 때리고 한 사람 안 때렸어. 그 사람이 와서 뭐 해버리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 시효 중단은 뭐 한다? 전원한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음 이미 지역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뭐 한 상태요? 자, A, B, C가 지역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예요. 무슨 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역권자들이요. 자, 그런데 A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고 또 누구도 C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여기서 뭐하면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이 중단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고 다 미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중단된다 안 된다? 중단됩니다. 그럼 다시 또 몇 년이죠? 20년. 자, 이번엔 또 누가 행사하지 않고 A도 행사하지 않았고 B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행사했다면? C가 중간에서 행사했어 이렇게. 그럼 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켰죠? C가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다 미칩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또 다시 또 몇 년? 20년. 누구도 행사하지 않았고 C도 하지 않았고 B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행사하면? A가 만약에 뭐 중단시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중단은 뭐다? 아니, 한 사람만 하더라도 중단된다. 반대네. 어디하고 어디가? 그래서 그 취득시효 중단할 때는 뭐 할 때는? 취득시효 중단할 때는 전원한테. 전원.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뭐다? 취득시효 중단과 뭐는 반대다? 응? 소멸시효 중단은 뭐다? 반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고요? 누구한테 해야 되고요? 전원한테 해야지 중단되고. 여기는 네? 한 사람만 하더라도 뭐가 된다? 중단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뭐 전원? 이게 올이라 할까? 올? 네? 네? 이름은 뭐지? 온? 아니, 원으로 합시다. 뭐라고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올이고 소멸 중단은 뭐다? 원. 소원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원. 한글로 소원. 힘들다 힘들어.
취득 시효 중단은 누구한테 해야 되고요? 저는 소멸시효 중단은 1인만 하더라도 뭐야? 중단됩니다. 어렵게 나올 때지 그거 가지고 공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종성하고 무슨성? 아니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가분성 있죠. 지역권. 그러니까 세 개의 조문 갖고 있으면 지역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267쪽, 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245조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2번에 통로 개설이 딱 있죠. 그럼 3번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모든 공유자를 위해서 취득하죠.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런 뜻 아니야. 그 지역권은 가난한 뭐한 쪽으로? 존속하는 쪽으로 해석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반대죠. 몇 번과 몇 번이요? 자, 그래서 거기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다음에 268쪽 가시고 3번 지역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아주 간단하죠? 몇 조를 준용하지 않아요? 213조를 준용하지 않죠? 몇 조만 준용해요? 214조만 준용하죠? 그러면 제한 물권 다 기억나세요? 제한 물권 213조도 준용하고 둘 다 준용하는 것.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준용하는 것. 아예 준용 규정이 없는 것. 이게 뭘까요? 다 준용하는 게 뭐예요? 지상권하고 무슨 권?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저당권은? 그죠? 준용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아예 준용하지 않죠. 여기는 왜 213조를 준용할까요? 응? 이것은 뭐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를 하니까 달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이 달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왜 없을까? 여기는 점유만 살려내면 돼. 유치권 공식 있잖아요.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 유치권 도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살려내면 자동 살려내니까 유치권, 물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올 때 같이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진행해야지 이게 내게 되는 거지. 지역권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물청 얘기는 다 한꺼번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반환 청구권 없습니다.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나 할 권리는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반환과 뭐를 자꾸 구별하고 그래요. 지금 방해, 제거 구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69쪽. 그죠? 자, 가로 3번에 보시면 지역권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소멸시효 나오면 여러분들 이편 물권은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지지전. 채권은 모두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나오면 이편 물권은 무슨 물권만? 용익 물권만 되고 채권은 뭐죠? 모두. 269쪽 맨 밑에 3번 있죠? 지역권에 무슨 시효? 소멸시효.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완성돼야지 뭐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뭐해도 중단시켜도 중단 효력이 이쪽 저쪽 다 미치겠죠. 네, 다음 편 넘기시고요. 특수지역권 설명드렸죠? 네, 잠 쉬었다가 전세권 하겠습니다.